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더 늦기 전에 살찌러 가는 길이다. 10월 말이지만 아직 도쿄는 따뜻한 편이다. 물론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쌀쌀해졌다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뎅을 먹을까 하다가 이전에 야끼토리 집이 생각났다. 한번 가게에 있는 메뉴를 모두 먹어보려 한다. 선거철이라 붙어있는 포스터들. 한국은 보통 벽에 붙이는데 일본은 입간판식으로 한다. 또 일본은 투표율이 일요일이다. 이 일요일 투표가 낮은 투표율에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와이프도 일본이 한국처럼 선거일이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나 같아도 일요일에 투표하라면... 다시 야끼토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뭐랄까 아는 맛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그런 아쉬운 케이스가 많았기에 다 먹어보며 이름을 외워보려 한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주황간판. 딱 타이밍 맞게 자랐다. 맛으로만 따지면 여기만한 데를 아직 가보질 못했다. 오늘은 일찍 온 덕분에 모든 메뉴를 다 고를 수 있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부위가 다르다. 새세리? 뭐지? 이것저것 다 시키니 아주머니께서 분주해지셨다. 일부는 소금, 일부는 타레로 섞어 주문도 잊지 않았다. 어린이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사만 한 거라고. 나도 어렸을 땐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했었는데 뭔가 낭만이 있다. 그 낭만에 힘입어 가라아게도 주문했다. 계속 학생들의 인사를 받아주시는 아주머니. 자, 비닐봉지 한가득이다. 늘 느끼지만 사장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다. 나를 다시 오게끔 만드는 이유는 맛뿐만이 아닌 것 같다. 다시 야끼토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치맥처럼 음료가 있어줘야 하겠다. 바로 앞 마이바스켓도에서 음료를 사야겠다. 대낮부터 술은 좀 그렇고 따로 마시고 싶은 게 있다. 요거다. 기린 매치콜라. 제로 칼로리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다이어트를 도와준다고. 그치만 그렇게 마셔봤자 여기서 디저트 사면 땡이다. 낙찰. 자, 이제 집에 가서 신나게 즐겨보자. 같은 요리라도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주방이 좁아서 그렇다. 봉투가 작아서 방심했는데 양이 꽤 많다. 그리고 마지막 간까지. 나름 한 상 꽉 채우는 양이다. 네,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먹방을 해보겠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건지 제가 소개를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스나기모입니다. 닭똥집인데요. 맛도 닭똥집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가게 아주머니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시오, 소금을 뿌려서 그 향료의 맛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저희가 먹는 그 닭똥집 맛이기 때문에 야끼토리 집 가셔도 스나기모 메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스나기모 시켜서 닭똥집으로 무난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좀 타서 콜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을 땐 저는 이제 제로는 무조건 펩시파였는데 일본에서는 제로 펩시가 그렇게 한국처럼 많이 있지는 않고 또 제로 콜라가 좀 강세여가지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중성지방이 잘 분해되는 약간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콜라라 그래가지고 조금 비싼데 한 몇십엔 늘 이걸로 마시고 있습니다. 효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맛은 어떻냐면 똑같아요. 그냥 제로 콜라 맛. 맛에는 딱히 특별한 플레이버 향료가 안 들어가서 똑같은데 네. 한국의 펩시 제로 라임이 좀 그립습니다. 일본에 있다 보면. 그리고 이게 카와 닭껍질인데요. 이게 살짝 튀겼어요. 카와가 이거였나? 어쨌거나 이것도 닭껍질 음식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껍질이랑 살이 이거는 같이 있는 부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어떤 맛이 어떤 이름인지 자막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닭껍질이 너무 기름이 많아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껍질과 살이 같이 있는 이 녀석으로 주문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카와 살갗 닭껍질입니다. 닭껍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저는 닭껍질 극호라서 잘 먹는 편입니다. 원래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좀 아까우니까 반쯤 남겼어요. 닭껍질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거를 무거운 타레 소스로 눌러주니까 이 느끼함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서 그 기름의 맛과 고소하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타레 소스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기, 이게 파거든요. 근데 내기라고 하면 이제 가게에 따라서 고기랑 섞인 게 아니라 파만 된 것도 주기도 해요. 근데 좀 궁합이 잘 맞는 게 이렇게 야끼토리들은 다 내기 소스도 달짝지근하고 또 카와 같은 경우에는 기름지다 보니까 느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기가 들어가면 야채도 부족하니까 이 야끼토리에는 야채와 고기의 밸런스도 잡아주고 이 파도 구우면 되게 맛있어요. 일본 야끼토리 집 가면 내기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좀 타지 않고 맛있게 구우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군침 도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ASMR이라고 하나요? 이제 먹을 때 이제 소리 나는 거. 저는 ASMR 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ASMR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또 내기, 이 파는 고기와 다르게 씹을 때의 그 느낌과 식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파가 씹히면서 파 육즙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생파가 아니라 구우니까 달달하게 나와요. 역시 간장이 단데 그 간장의 단맛과는 조금 다른 이제 야채의 단맛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역시 맛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기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평소에 파를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야끼토리를 먹을 때는 밸런스상 꼭 내기를 드시는 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그리고 이 녀석이 스탠다드 메뉴겠죠. 모모, 그러니까 닭살인데요.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부위는 아니고 닭다리살,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카와가 닭껍질이었고 스나기모는 특수 부위,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닭껍질이 포함된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먹다가 얘를 먹으면 되게 담백하다, 퍽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닭가슴살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혀 퍽퍽한 부위가 아니고요. 되려 기름이 좀 있는 부위입니다. 스탠다드니까 어딜 가서라도 그렇게 맛없다 맛있다 갈리지 않고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맛을 낼 수 있는 메뉴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모모가 조금 근육질, 그러니까 기름이 덜한 부위였다면 이제 이쪽이 세셀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닭다리살 이런 부위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새세리 먹어봤는데 모모보다 되려 좀 더 단단해요. 근데 퍽퍽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네, 단단합니다. 하지만 퍽퍽하진 않아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단단하니까 씹을 때 이 간장 소스가 더 잘 배어들면서 더 깊은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새세리는 약간 뼈가 있는 그런 부위네요. 그럼 이제 젓가락을 좀 써야겠네요. 가라아게입니다. 뭐 가라아게 다들 유명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뭐 양념치킨, 치킨 너겟이랑 비슷하게 일본에는 가라아게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간장 베이스로 많이 해서 짭짤한 맛이 특징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 집 가라아게는 간장이 짜지가 않아요. 되게 담백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빵가루 아시죠? 빵가루에 튀겨서 바삭하면서 담백한 그런 맛이고, 네, 그 빵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가라아게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쇼유 베이스, 간장 베이스의 짭짤한 거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오랜만에 되게 반갑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짠맛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고소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좀 너무 짠 거 많이 먹으니까 물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담백한 가라아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가 저는 좀 기대되는데요. 간입니다. 일본에서는 레바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 영어의 리버를 일본식 가타가나로 표현해서 레바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물론 간을 좋아하지만 일본도 참 간을 많이 좋아해요. 이 레바를 굽기도 하고 이렇게 간장 소스에 해가지고 하는 건 전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레바 요리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의 순대 간처럼 딱 찌지 않고 적당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생맛이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레어로 먹진 않는데 겉바속촉 아시죠? 딱 한 입 깨물면 겉은 익었는데 속은 부드럽게 푹신푹신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부드럽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푹신한 맛이 좋으신 분들 좀 초보로 갈릴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극호고 이거 앞으로 자주 사 먹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뭐랄까, 간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좀 중후한 맛 이제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할 음식 두 가지인데요. 고로케랑 하무카츠일 겁니다. 일단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육안으로는 좀 구분이 안 되는데 고로케가 좀 더 두께가 두껍고 조금 더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로케인 것 같아요. 규 고로케라고 해서 아까 소고기를 다진 거랑 야채들이랑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케찹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구나. 배워 먹었는데요. 네. 감자가 갈려져 있어서 부드럽게 들어가고 여기 단면에서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여태까지 소고기 들어가서 그 부드러움 속에서 씹히는 맛이 궁합이 딱 좋네요. 그리고 야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무카츠네요. 네, 하무카츠는 이제 햄의 일본식 표현인 하무에 돈까츠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이제 햄이 들어있는 돈까스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30대 이상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 핑크 소세지 아시죠? 그 핑크 소세지를 그대로 튀겼으면 돈가스 옷 입혀가지고 실패할 수가 없는 맛이죠. 그리고 핑크 소세지가 한국 핑크 소세지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씹히는 맛이에요. 괜찮습니다.